김덕현 연천군수가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개통을 앞둔 전철 1호선의 운영 계획과 관련해 운행 횟수와 셔틀은 절대 반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포천시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추진단과 협의한 결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드론의 운영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의정부시에 경기 북부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담당하는 안내창구가 생깁니다. 양주시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주차장 요금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개통을 앞둔 전철 1호선의 운영 계획과 관련해 기본 계획 변경 반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소식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개통을 앞둔 연천 경원선 전철 1호선. 연천의 기대감은 더욱 큽니다. 1호선 전철로 연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연천 한 달 살아보기, 농촌 유학 등 인구 정책 사업에 교통 편의가 더해져 연천을 찾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철 1호선은 개통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토부와 코레일 측이 수요 예측 당시 편도 44회 열량 열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4개월을 앞두고 열차 운행 횟수와 셔틀 운행이라는 변수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수요 예측 후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코레일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2014년 인구수는 지금과 다를 바 없으며 약 7천여 명이 감소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철 운행 시간도 물론 코레일의 입장, 경영 수익성을 따지는 코레일 입장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접경지역이라는 여기도 수도권인데 야 수도권에 묶어놓고 전철을 1호선을 다니다 그러고 너희들 이제 와서 뭐 셔틀을 다니고 2시간에 한 번씩 다니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안대로 열량 열차의 편도 44회 운영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급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며 원안 기본 계획대로 운영한 뒤 적자가 과중될 때 중간 검토를 다시 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개통 전 대안을 제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셔틀 운행은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정 불가하다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기본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셔틀 안 되는가? 연천에서 동초까지 100회를 다니든 200회 다니든 그건 필요 없습니다. 1000번을 다니든 1분 다니든 의미 없습니다. 오는 8월 전철 1호선 연천 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코레일. 연천은 8월이 오기 전에 코레일 측이 내놓은 운행안이 기본 계획과 달라지거나 바뀐 대안이 연천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전 주민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1호선 운행 계획을 확실히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군이 추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지난 29일 포천시의회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추진단과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준비단장은 포천시 서른동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계획이 확정됐으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드론의 운용은 없을 것이며 지휘, 통제 기능만 하는 행정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근 15항공단에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예하부대의 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군 측에 구두상 설명이 아닌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드론작전사령부 준비단장은 포천시에서 공문서를 통해 요청 시 정확한 사실을 문서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포천시는 합동참모본부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관련 정보 공개 공문서를 받는 즉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답변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수원에만 있어 경기 북부 주민들이 경기 남부까지 피해 지원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의원은 7월 초부터 의정부시에 경기 북부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담당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 안내 창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 창구는 의정부시 평화로에 위치한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 북부지사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피해 지원 상담 등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김민철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는 남부밖에 없어 북부 주민들이 상담과 접수를 하려면 2-3시간 가까이 가야 했다며 이러한 불편함을 국토교통부로 전달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에도 추가 안내 창구를 조속하게 열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양주시도 나섰습니다. 네, 김현수 양주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의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가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서로 달라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현재 양주시는 상황이 어떤가요? 양주시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분들께 매월 10만 원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매월 1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당 외에도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씩 시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 오시는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서 주차요금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장 이용 시 면제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호국 보훈의 달에만 국가 유공자들을 살피는 행정이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 어떤 노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부산에 사시는 6.25 참전 용사께서 생활고의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분이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물건을 훔쳤다라는 진술을 하신 거를 들으면서 너무나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에게 너무나 대우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죄송스러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분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합당하고 실질적인 대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이었습니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김의연 선수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400m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김의연 선수는 올해 2023 어메이징 익산 KTFL 전국 실업 육상 경기대회 4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시즌 3관왕을 달성해 국내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15만 포천 시민을 대표해 김의연 선수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을 축하한다며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두천시의 내 외국인이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마을 보산이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보산동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계획했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는 사업을 통해 보산동 일원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 외국인이 함께하는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두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집을 나간 장애 아동을 신속히 찾아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오전 4시쯤 불현동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10세 남아가 혼자 집을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같은 날 오전 7시 40분쯤 통합관제센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생연 이동해서 해당 남아를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두천 경찰서는 도움을 준 통합관제센터 관제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한 약 3,300명이 대상이며 체납액은 총 40억 1천만 원입니다. 의정부시는 매월 체납 안내문과 납부 안내 SNS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이 압류되면 통장 입출금 제한, 대출금 카드 대금 납부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